최성철 교수입니다. 11주차 두 번째 강의 입세션 핸들링 예외 처리의 구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앞서서 예외 처리가 뭔지에 대해서는 잘 배웠을 건데요. 예외 처리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짜는데 사용자가 뭔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작동이 돼서 뭔가 오류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현상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바로 예외 처리입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를 오늘 실제로 파이썬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배우게 될 건데요. 구문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요. 실제로 적용을 하다 보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법은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쉽게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썬에서는요,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try ifset 구문을 문법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 try 구문은요, 이제부터는 이게 밑에 있는 try 밑에 있는 요 인덴테이션 요 부분에 어떤 예외가 발생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요쪽에는 이제 예외가 발생할 거야라고 개발자가 정의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는 뭐 나누기 0, 뭐 인테저를 0으로 나눈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사용자가 잘못된 파일명을 입력해서 파일이 없을 수도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요 코드에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ifset 구문입니다. ifset 구문에는 요 코드에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라는 그 ifsettion 타입, 예를 들어 0으로 나눠진다 아니면 파일이 없다 이런 ifsettion 타입을 적어주시고요. 그렇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내 프로그램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예를 들어 사용자한테 잘못 입력했다고 프린트문을 찍어준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아예 종료시켜 버린다든가 아니면 지금 상태를 저장해 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 ifset 구문 인덴테이션 해준 다음에 여기에 적어주는 거죠. 실제로 코드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지금 0으로 숫자를 나눌 때 예외 처리하기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i가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들어가고 그 0부터 9까지 들어가는 걸 10을 그 0부터 9까지 해서로 나눠주죠.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0으로 나눠졌을 때 이게 나눠지지가 않잖아요. 그걸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하는데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하는데 이런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이건 0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라는 구문을 화면에 찍어주라는 거죠. 자, 이거는 실제로 코드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의 예외 처리 예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톰 예외 처리 저는 example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example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요렇게 코드를 짰고요.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코드는 i는 0부터 9까지 수가 나오죠. 그리고 0부터 9까지 수가 나오고 프린터에 처음에 0이 나오고 처음에 10을 0으로 나눠서 그것에 대한 목만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try로 해서 여기서 뭔가 에러, 오류가 입세션이 나게 되면 요 ifset 제로 디비전 에러, 제로 디비전에 대한 에러를 받는다는 뜻인데요. 요 입세션이 받아가지고 요 밑에 코드를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요. 이렇게 0일 때는 사실 안 나오죠. not divided by zero라고 나와 있고요. i가 0일 때는 not divided zero 여기 에러가 났다고 표시가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입세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코드가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코드에서 봤듯이 비교적 쉽게 구현이 가능한데 이런 여러 가지 예외는 기본적인 예외들은요, 저희가 아니라 파이썬을 개발한 개발자들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built-in exception, 이미 설치된, 이미 존재하는 예외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예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덱스 에러입니다. 인덱스 에러라는 거는 그 리스트의 값, 예를 들면 리스트나 뭐 튜플 같이 이제 시퀀스형 자료형에서 예를 들면 시퀀스형 자료가 10까지 있어요. 인덱스가 10까지 있는데 우리는 11번째, 11번째의 값을 불러내고 싶다. 그래서 11이 만약에 뭐 포문이 잘못 돌거나 while문이 잘못 돌아서 들어간다면 이럴 때 이제 인덱스 에러가 뜨게 되죠. 그러면 인덱스 에러를 사전에 정의를 하셔가지고 인덱스 에러가 뜰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해라.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또 많이 나는 것 중에 이게 파일 not found 에러. 이것도 역시 예를 들면 여러분 아직 파일 핸들링을 안 배우셨는데요. 나중에 파일 핸들링을 배울 때 파일을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파일을 호출했는데 파일이 없어요. 뭐 사용자한테 파일명을 입력하라고 했는데 그 파일명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요 입세션을 아까 그 부분에 넣어가지고 아까 앞에 있는 제로 디비전 에러 부분에 넣어가지고 사전에 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께서 다 기억을 하시거나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구글에 검색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에러 정보를 표시할 때 여러분께서 아까처럼 이거는 0으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적어줄 수도 있지만 실제로 E라고 해서 제로 디비전 에러 as E라고 하면 컴퓨터가 이미 정의한 에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같이 보여주고 또 여러분의 메시지를 같이 보여주는 게 굉장히 유용한데요. 그래서 먼저 그 as E라고 적고 프린트 문을 해주시면 그 정보를 화면에 같이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랑 에러 구문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같이 코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의 정보 표시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아톰의 example 저는 2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코드가 나오고요. 코드는 기본적으로 아까 코드랑 같습니다. 0부터 9까지 i 값이 들어가고요. 먼저 i 0일 때 입세션이 당연히 나겠죠. 10을 0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UA가 제로 디비전 에러로 났습니다. 이 제로 디비전 에러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에러 종류를 빌트인 예제, 빌트인으로 하는 예제이다. 그리고 그 빌트인에 대한 예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ERR, 에러의 준말인데요. ERR로 받아서 그것부터 화면에 출력하겠다. 그리고 not divided by 제로로 하겠다라는 의미죠. 자, 실제로 코드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파이썬 example2에 실행을 시켜보면요. 자, 요것처럼 integer division or modulo by zero라고 이 에러 부분의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죠. 요거는 저희가 입력한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빌트인 예제이기 때문에 파이썬을 개발한 개발자들께서 요런 에러들이 아마 많이 난다는 걸 이미 아시고 한번 처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요거 에러 말고 우리 좀 재밌는 에러를 한번 더 만들어 볼까요? example을 만들고 새로 하나 만들어 보면요. 아톰의 빌트인 example 참 장명이 어렵습니다. 고요. 자, 먼저 여기에 스트링 example로 abc 1, 2, 3 abc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돌려서요. value 값을 하나 말해서 스트링에서 글자 한 개씩을 받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try로 먼저 묶어주고요. 이거를 한번 value 값의 값을 하나씩 가져오니까 이걸 isDigit으로 해보는 겁니다. isDigit으로 하고 입셋으로 해서 여기에 입세션은 모든 입세션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ERR 하고 print ERR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스트링 EX에 이렇게 코드가 있고요. 요거 코드를 한번 value 좀 코드를 좀 바꿔볼까요? 1, 2, 3 이게 별로 안 좋아서 먼저 1, 2, 3이 나오고 ABC가 나오는 걸로 합시다. 자, 이거를 인테저로 바꿔서 출력을 하는 예제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씩을 다 인테저로 바꿔서 출력을 하는 예제인데요. 자,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파이썬 빌트인 example 다 해서 엔터를 눌러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1, 2, 3은 그대로 찍히죠. 즉 스트링 EX에서 1, 2, 3은 그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인테저로 바뀌는데 그 다음부터는 invalid literal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A, B, C는 안 바뀐다는 거죠. 인테저로 안 바뀐다는 얘기고 그거를 입세션이라는 걸로 받았습니다. 아마 이게 value 에러로 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똑같은 값이 value 에러죠. 만약에 전혀 다른 논제로 에러를 해볼까요? 네임 에러 이런 걸로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전혀 좀 다르게 입세션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입세션 핸들링 안 할 때랑 똑같은 형상인데 value 에러기 때문에 인테저로 바꿀 수 없는 거를 인테저로 바꿔다는 거는 value 에러기 때문에 value 에러는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내는데요. 만약에 이걸 다른 이름의 에러로 해준다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입세션 종료하듯이 입세션 없이 입세션 핸들링 없이 종료하듯이 종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try, ifset, else 문입니다. 사실 이것도 앞에 코드랑 별반 다르잖아요. try랑 ifset까지는 같습니다. 여기 코드를 보시면 이 부분은 일단 같고요. 이 두 부분은 일단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 얘가 발생하지 않을 때 동작하는 코드를 추가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발생할 때는 이 코드를 보여주고 얘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이 밑에 부분까지 같이 보여주는 게 바로 try, ifset, else 구문입니다. 한번 실제로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i에 들어가죠. 그리고 10을 0부터 9까지 숫자로 나누는데 만약에
이때 에러가 발생, 아까랑 다르게 프린트 문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죠. 만약에 이때 에러가 발생했으면 이 프린트 문을 찍어주고요. 에러 없이 잘 돌아가 주면 else 문으로 가서 찍어주라는 겁니다. 뭐 얘가 확실하게 발생할 것 같다. 확실하게 발생할 것 같다. 얘가 자주 발생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런 else 문으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또 발생할 경우를 좀 나눠서 구현을 해주면 더 좋겠죠. 이것도 역시 코드를 다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try if set else 구문입니다. try if set else 구문 일단 코드를 한번 보시면요. 뭐 코드는 앞선 구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앞선 구문과 별반 다르지 않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0부터 9까지의 수를 하나하나씩 뽑아서 i로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try를 합니다. 이게 10을 i로 나눌 수 있습니까? 처음에 0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ifset 발생하는 겁니다. exception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제로 디비전 에러로 들어가서 먼저 not divide by 0.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났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i가 1이 됐습니다. i가 1이 된 상황에서는 i가 1이니까 10 나누기 1은 10이죠. 그래서 입세션이 발생하지 않죠. 그럴 때는 바로 else 구문에서 화면에 찍어주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python else 입세션 돌려보면요. 역시 not divide by zero가 제일 먼저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ot divide by zero는 바로 이 코드에서 나온 거죠. 10을 0으로 나눴을 때 제일 처음에 0, 1, 2, 3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일 처음에 코드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다지는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finally입니다. finally 구문은 try, if, set, finally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얘 발생 가능한 코드랑 그 다음에 얘 발생할 때 동작하는 코드 그리고 얘 발생 여부와 항상 실행돼야 되는 그런 코드를 나눠서 구현할 때 쓰는 코드입니다. 뭐 이미 else 구문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쉬울 건데요. 실제 코드를 한번 보면요. 이번에는 뭐 아까랑 비슷한데 1부터 10까지를 이번에 아까는 0부터 9까지였는데 이번에는 1부터 9까지죠. 일부러 에러를 안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부터 9까지를 찍어주고요. 그것을 나눠주고 그 나눴을 때 결과값을 프린트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시키고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에러가 안 나겠죠? 에러가 안 날 겁니다.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고 에러가 안 나고 이 포문이 잘 끝났다. 이쪽 구문이 코드가 끝났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finally를 불러서 프린트문을 찍어줍니다.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포문도 역시 else라는 거에서 포문이 다 돌고 나서 else가 되면 이렇게 보기죠. 뭐 포문의 else랑 여기 try, if, set 그 예외 처리 else랑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비슷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finally 구문은 입세션이 나는 코드를 다 보여주고 에러가 나지 않을 경우 실행된다. 역시 코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ally 구문입니다. atom finally exception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요. 자,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이번에는 또 아까랑 또 다른데 역시 이번에 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세션이 사실은 없는 거죠. 입세션 1을 나눴을 때 입세션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1부터 시작해서 입세션을 하는데 막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세션 없이 실행하다가 이 try, if, set 구문이 모두 끝나는 시점에 이 finally로 종료되었습니다가 찍히는 거예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ython finally exception 하시면 이번에는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소수점이 안 나오죠. 그래서 목만 이렇게 10, 5, 3, 2, 1 하고 맨 끝에 종료가 됐습니다. 좀 더 알아보기 쉽기 위해 코드를 조금 고쳐보겠습니다. 먼저 프린트 문에는 i의 값을 찍어주고요. 다음으로 0부터 실행을 하는 그런 코드로 여기 중간에 이렇게 좀 나눈 기호를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좀 뭔가 특이하죠. 좀 뭔가 특이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은 이 코드가 막 도는데 여기서 입세션이 발생을 합니다. 이 try 구문이 아까와 다르게 포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포문 밖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다르게 여기서 한 번에 입세션이 발생하면 이 포문 자체가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포문 자체가 죽어버리면서 not divide by zero라고 얘기하면서 종료되었습니다를 바로 찍는, finally를 바로 찍어가는 이런 코드입니다. 조금 더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코드는요, 아까와 좀 다르게 0부터 10까지 하는데 포문 안에 이제 try 구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0일 때 찍어주고 1일 때 찍어주고 2일 때 찍어주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근데 입셋 구문이 딱 발생을 했어요.
처음에 0일 때 딱 발생하겠죠. 그때 종료되었습니다가 나올까 안 나올까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 역시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요. 자, 아까와 조금 더 다른 결과를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종료되었습니다가 나오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 트라이 구문이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처음에 이 트라이 구문은 요거 부분만 트라이 구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문을 다 실행시키면 ifset이 안 걸렸을 경우 당연히 파이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0으로 했을 때 not divide 에러가 나오고요. 끝난 거죠. ifset이 끝났으니까 파이널리를 찍어주고 다시 1이 됐을 때 나눠주고 ifset이 이제 안 나오니까 다시 파이널리 구문을 해서 다시 종료되었습니다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널리 구문으로 이제 구문 예시 돌릴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ifset이 언제 나오는지 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맨 마지막에 뭔가 처리가 필요했을 때만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 강제로 입셉션을 발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 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앞에 우리가 상속에 대해서 배우셨죠. 상속을 했을 때 그 not implement라는 에러라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not implement 에러라고 상속을 할 때 우리는 pass라는 구문을 써서 했는데 이거는 아직 구현이 안 돼 있으니까 요거를 쓰려면 에러를 발생시켜라 라는 그런 구문이 있습니다. 기억은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 not implement error라는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쓰면 안 되는데 사용자가 이거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굳이 사용하려고 접근을 한다. 그럴 경우는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거를 할 때는 레이즈라는 요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레이즈를 쓰시고 여기 입세션 타입에 적으시고 이 예외가 어떤 예외인지 화면에 출력할 예외 정보를 적어주시는 형태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 코드 같은 경우 보시면 while로 사용자가 계속 인풋을 하게 되죠. 밸류 인풋을 하게 되고 변환할 정수값을 입력해 주시오 라고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풋 값을 넣게 되면 이게 스트링이죠. 스트링에서 스트링은 시퀀스형 자료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hello라고 입력하면 hello라고 죄송합니다. hello라고 입력을 했다면 한자 한자씩 이제 디지트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 디지트의 값이 not in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value 에러를 발생을 시켜라. 숫자 값을 입력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발생을 시키고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 에러 없이 정수값으로 변환된 숫자는 얼마다 라고 화면에 찍어주는 예제죠. 다시 한번 코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문인 레이즈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톰의 레이즈 example로 들어가시고요. 저는 사실 코드를 다 짜놨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코드를 다 안 짜놓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코드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추루문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게 좋은 코드는 아니라고 늘 얘기했죠. 추루문이 계속 돌아가면서 인풋 변환할 정수값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게 나오고요. 값을 입력받으면 그 값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져오죠. 이게 왜 가능하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트링 값은 시퀀스형 자료형이죠. 시퀀스형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 인풋 값을 받을 때 스트링 값을 받게 되고 이 스트링 값은 반드시 하나하나 뽑아서 뭔가 보여줄 수 있도록 돼 있죠. 시퀀스형 자료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153을 넣으면 이게 숫자지만 1부터 디지트에는 1이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디짓 1이 이 숫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거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원래 에러가 뜨진 않는데 여기서는 지금 포함되지 있지 않을 때는 value 에러, 숫자 값을 입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에러를 화면에 띄우라는 코드죠. 그래서 에러를 화면에 띄워서 사용자한테 잘못 입력했다는 걸 알려주는 코드고 만약에 그게 아닐 경우에는 정수가로 변환된 숫자는 똑같은 숫자가 그냥 출력되는 그런 코드입니다. 예, 별로 어렵진 않은데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거 try ifset이 없어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건 확인하시고요. 코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실행시켜 보시면요. 레이즈 ifset 하면 처음에 반환할 정수값을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10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정수값으로 반환된 숫자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는 지금 금방 요거 if문을 확인해 보고 이 if문에 들어가지 않았죠? 왜냐면 1, 0, 0 모두 다 여기 숫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in 하기 때문에 1도 여기에 속하고 0도 여기에 속하고 0도 또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 않고 바로 프린트문을 찍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1AC 라고 입력을 해봅시다. 그러면 엔터를 쳐보시면 바로 레이즈 에러를 띄우면서 프로그램을 종료시켜버리는
사용자에게 프로그램 밸류 에러 숫자값을 입력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서 지금 밸류 에러는 사실은 뭐 우리가 지정한 에러인데, 이 밸류 에러랑 이 에러 메시지는 우리가 입력한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 지금 많이 안 쓰는, 나중에는 많이 쓸 수 있는 코드입니다. 자, if 세션의 구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구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걸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코드를 많이 구현하면서 요거는 많이 에러가 발생하더라, 요거는 if 세션 핸들링을 해줘야겠다. 사실 if 세션 핸들링을 하고 싶은데 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저장을 해야 되는데 if 세션이 됐을 때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되는데 사용자가 잘 모르는, 개발자가 잘 모르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넘어간 기록을 반드시 어디 파일에 로그 정보를 해놓는다던가 뭐 이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건 if 세션 핸들링은 구문은 쉽습니다. 하지만 꼭 경험을 쌓으셔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랩으로 if 세션 핸들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